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4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감가수정. 자, 원가법에서의 감가수정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뭐를 기준하죠?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번 맞고, 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 필수적 기재사항 맞습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여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말하죠. 맞는지금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은 시장성에 근거하므로 과도한 호황, 불황기에도 매우 유용하다니까 틀렸죠. 자, 과도한 호황이나 불황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자료로 우리가 사용하기는 부적합합니다. 또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사례가 없는 부동산이나 사례 수집이 곤란한 부동산, 사찰교회, 학교 등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4번 정답이고, 감정평가업자는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7번.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 방법 설명 틀린 것.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이 건물 우리가 작년 시험에도 정답으로 출제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 건물은. 자, 이 건물은 우리가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자, 건물 1번 우리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건설, 기계라든지 우리가 항공기 등은 원가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환원법이 아니죠. 임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 자, 3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무형자산이라든지 이 기업에 있어서의 가치라든지 이 광업, 재단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다. 자, 과수원, 동산, 그리고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는 것. 원가법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네요.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자,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임대료 평가할 때는 우리가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하여야 한다, 반드시란 얘기겠죠. 자, 정답은 우리가 2번이 정답입니다. 4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적정 가격으로 결정하면 원칙으로 한다니까 틀렸죠. 자, 이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이 나오죠. 뭐를 기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죠.
자, 시장 가치를 우리 기준으로 결정한다. 5조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되겠죠. 네, 시장 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니은 살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니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 감가 수정을 할 때는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고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뭐 여러분 일괄평가에 대한 얘기죠. 네 번째는 제7조. 자,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죠. 자, 제7조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나오는데, 자, 1항이 개별 평가, 2항이 바로 뭐죠? 일괄 평가죠. 지금 네 번째 니을이 바로 요 일괄 평가에 대한 우리가 내용이고, 이 3항은 우리가 구분 평가, 4항은 우리가 부분 평가를 말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3항, 4항이 좀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건물은 원가법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을이 맞습니다. 3번 정답. 4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우리가 우리가 평가에 대한 설명 중 뭐한다? 틀린 것을 묻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라는 거.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칙이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입니다. 2번 정답. 이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거래사례비교법인데 원가법으로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된다. 이러면 거래사례비교법입니다. 원가법이 아닙니다. 자, 5번 맞는 지문이죠. 자, 50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을 해야 할 우리가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틀린 거. 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니라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산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 항공기,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항공기 건설기계 원가법입니다. 1번 정답. 51번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개념 맞습니다.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맞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시장가치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의 수익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하여가 아니라 어떻게 돼?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적산법입니다. 적산법 개념이 틀렸네요. 4번 정답.
자, 5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2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하니까 틀렸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는데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죠. 그래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2항에 보면은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바로 기준 시점. 자,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개념.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 개념이고, 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수익환원법. 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이 세 가지를 가치 형성의 3요인이죠. 자,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해야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에는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작업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정답이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급 평가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 여러분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죠. 자, 현재 이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급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9조 제2항에서 소급 평가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대로변에 위치한 일필이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3항 7조 제3항에서 이 도로에 일필이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면 부분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인데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날짜니까 틀렸죠.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시산가액 조정이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평균하는 걸 틀렸죠. 자,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구한 개개의 가액인 시상가액을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을 시상가액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틀린 지문 1번 정답. 자, 54번 시상가액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하여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 없다 하니까 틀렸죠. 우리는 이 삼면 등가성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는 시상가액 조정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자, 54번에 1번에 누구죠? 우리 알프레드 마샬에 있어서의
우리는 삼면 등가성 이론이죠. 세 가지 면에서 본 가격은 같다는 얘기죠. 자, 시상가액 조정의 이론적 근거는 삼면 등가성 이론에 근거합니다. 자, 시상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의 3방식에 의해 산출된 시상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만을 말한다 하니까 틀렸죠. 시상가액 조정은 시상가액을 우리가 상호 관련시켜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액의 격차를 축소시켜 나가는 작업입니다. 틀린 질문. 시상가액 조정은 평가 시 사용된 자료의 양, 우리가 정확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각각의 방법에 가중치를 두어서 가격을 결정. 가중치로 우리는 시상가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죠. 3번 맞는 질문.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서 각각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평가 가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시상가액이죠. 대상 물건의 최종적인 평가 가격을 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의 시상가액을 말합니다. 틀린 질문.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 여러분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는 바로 뭐죠? 사례 자료입니다. 확인 자료, 등기부 등본 이런 확인 자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례 자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5번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으로 묶은 것은 자, 기업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복합적 측면의 감가 형상, 이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감가 요인, 법률적 측면에서 소유권인 불안정과 같은 법률적 감가 요인, 복합 개념이죠. 그래서 기업 맞는 지문이 되겠고, 자, 복합적 측면의 감가 형상을 특히 중시하는 방법은 원가법에서의 감가 요인에 나오죠. 적산법에서는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와 모든 운영 경비를 우리가 감안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계산합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회수는 감가상각비로 회수하죠. 자, 니은 맞는 지문.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포함된다. 틀렸죠. 수익 환원법이죠. 자, 거래 사례나 건축 사례, 수익 사례는 인근 지역 혹은 동일 수급권에 소지한 유사 지역에서 구한다. 맞죠?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가치 삼면성 중 시장성을 특히 중시하는 감정평가 방법. 시장성은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성의 원리는 수익환원법, 비용성의 원리는 원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을 적용한 예로서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5년 전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여 여기에 바로 감가수정, 여기에 바로 5년 전에 건축된 빌딩 건축비의 감가수정을 하는 거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비, 5년 동안 건축비가 또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5년 전에 건축된 빌딩의 건축비를 시점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린 질문. 여기에 하면 안 되고 여기에 뭐를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니은 대상 나대지의 지난 1년간 순수익 실적의 환원이율을 적용해서 수익가액 어떻게 돼? 대상 토지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디귿 토지 위에 있는 철거 대상 건물은 매도자가 철거, 매도자 동그라미 매도자냐 매수자냐 잘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하고 5천만 원에 거래된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을 5천만 원에서 철거 비용을 공장 금액으로 적용하여 비중 가격을 구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돼? 철거 비용을 공제하면 안 되죠. 매도자가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례 가액 5천만 원입니다. 그래로 예,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건축한 지 50년이 경과된 건물, 오래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대치 원가로 구하고 여기에 물리적, 기능적, 외부적 감가는 경제적 감가죠. 자, 기능적 감가가 들어가면 안 돼. 대치 원가를 재조달 원가로 삼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기능적 감가에 따른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가 됩니다. 네 번째도 틀렸고, 시상가액 조정 방법으로 3방식에 의한 시상가액을 단순 산술평균에서 가치 결론했다. 단순 산술평균 하면 안 돼요. 이 가중치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5개 다 틀렸네요. 5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504페이지에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관료안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 법은 토지 그리고 우리가 토지, 기업 등 부동산에 있어서의 니은을 공시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 우리가 건물 등인데 이 기역에 보면은 건물이 들어오는데 기역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기역. 니은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에 있어서의 어떻게 돼? 시장 가치를 공시해야 되는데 이 통상적 적정 가격이죠. 우리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입니다. 자, 그 니은은 적정 가격인데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적정 가격입니다. 적정 가격.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 건물, 동산 등의 어떻게 돼요? 우리는 디귿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되겠죠. 자, 3번 표준지의 니은 적정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즉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해야 되겠죠. 3번은 표준지 평가 기준에 뭐죠? 나지 상정 평가죠. 자, 표준지 평가 기준에서 나지 상정 평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디귿은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에게 이를 의뢰해야 됩니다. 둘 이상입니다. 자, 디귿은 아까 뭐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이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이것도 작년 2번과 5번 지문은 작년에 또 출제된 지문입니다.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2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 작년에 출제된 문제죠.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죠. 맞는 질문. 표준지 공시지가라 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얘기합니다. 맞는 질문. 공동주택 중 아파트라 하면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의 주택, 5계층 이상입니다. 맞는 질문. 감정평가업이라 하면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자, 적정 가격이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 결정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틀렸죠. 당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상이죠. 자, 3번은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우리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는데 이 공시사항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해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뭐가 있어요?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그리고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뭐였어요? 지목, 지세,
그리고 또 지리적 위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어떻게 돼? 용도 제한, 그리고 우리는 도로교통 상황. 관련 없는 거 찾으니까 경계는 관련 없고요. 또 3.3 제곱미터당 관계없죠. 여러분 3.3 제곱미터당 가격 요거는 관련 없어요. 3.3 제곱미터는 여기 한 평이죠. 한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무슨 거죠? 우리는 아까 뭐래요? 표준지에 뭐죠?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단위 면적당 가격. 이때 단위 면적은 뭐죠? 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어때? 니은, 디귿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역, 리을, 미음.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과 미음도 들어가죠. 3번 정답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